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금 저희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신 수많은 택시기사님들 중에서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운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서울시가 바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어제는 택시정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택시 요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 그리고 현직 택시기사인 최재함 씨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공동체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공간을 설치한 주거 공간인데요. 서울시는 오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7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공동체 주택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체 주택이 고독, 육아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 주택 확산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서울시청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폴 사이먼의 코달 크롬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2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택시 요금이 비싸지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용돈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근데 또 택시 기사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택시 기사분들도 이제 돈을 되게 적게 버시잖아요. 500원이라도 올려서 돈을 많이 그래도 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리는 거에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무턱대고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환승 할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용하기에 편한데 그 와중에 택시 요금이 그렇게 또 올라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타기엔 부담스럽긴 하죠, 확실히. 택시 요금은 너무 금세,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만 올려야지.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해. 근데 어떨 때 맥히면 차가 요새 많이 맥히니까 택시 요금 올라가면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이야. 인상 그만해야 돼. 그만 올려야 돼. 기사들도 올리는 걸 원치 않아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더 올리면 더 손님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일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것이 제일 적당하다. 그 뜻이에요. 그 택시 요금을 올린다는 걸 봤는데요. 이 안에 보니까 뭐 최대 8,000원까지 올린다는 걸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비싼 그 요금인 거고 지금도 비싼데 8,000원이 되면 과연 누가 타겠으며 오히려 손님이 줄어서 택시 기사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그 택시 기사들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을 좀 잘 조율해서 잘 맞는 기본 요금 체계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면 좋지 않을까. 네, 택시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기본 요금 인상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죠. 엊그제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울시가 택시비를 인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안, 2안, 3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택시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기본 요금 인상은 계획에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이 택시 요금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혹시 그 택시정책위원회에 참여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혹시 뭐 어떤 얘기를 다뤘는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우선 택시 요금과 관련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 대폭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차츰 이제 차후에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그 언론 보도처럼 뭐 기본 요금이 8,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택시 기본 요금을 올릴 것을 대비해서 그것의 이제 기본 자료로서 쓸 내용을 어제 뭐 상의를 했다 이 정도로도 볼 수 있겠군요. 예. 현재 이제 서울시 택시 기본 요금이 3,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올랐던 게 언제였나요? 우리가 택시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중형 택시하고 그리고 모범 택시나 대형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가 중형 택시인데요. 예. 중형 택시 같은 경우엔 마지막으로 2013년도 10월 달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001년, 2005년, 그리고 2009년 이렇게 올랐었으니까. 예. 한 4년마다 한 번씩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 이후로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 요금이 3,000원이고 그때는 얼마 정도 올랐었죠? 그때 일단 기본 요금은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리 요금이 그 이전에 144m 가면 100원이 인상됐었는데 100원이 올라갔었는데 예. 2m를 단축해서 142m당 100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도 600원이 오른 것을 두고서 많은 분들의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정기적으로 택시 요금이 오르나요?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예, 우선 지금 이제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업계 요구가 갑자기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9월 달에 부산에서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부산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서울과 또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산에서 기본 요금이 50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도에도 부산이 먼저 600원이 올라서 우리 서울시에도 이제 따라서 올렸던 거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9월에 부산에서 먼저 기본 요금 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는 부산도 오르는데 왜 서울은 인상을 안 하느냐 이런 좀 불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부산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전례를 보여왔군요. 서울시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이 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인상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계에서는 어떤 이유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선 대표적인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요금 인상을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이제 LPG 가격이 인하가 돼서 인상 요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LPG 요금이 인하가 됐지만 그동안 인건비나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택시 요금 인상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나 대리운전 이용이 대폭으로 증가가 됐고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해서 지하철 연장 운행이나 심야버스가 도입되고 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서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래서 택시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힘들고 또 기사님들이 산학금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승차거부나 난폭 운전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벌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기본 요금이 오르면 법인 택시의 경우 그 업체가 산업금도 덩달아서 올리면 결국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힘들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서울시 택시 구조를 보면 전체 택시가 한 7만 2천 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만 대 정도가 개인 택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2천 대 정도가 이제 회사 택시, 법인 택시가 되는데, 이제 개인 택시는 요금이 인상되면 그대로 이제 그 본인의 수입으로 직결이 되지만, 법인 택시는 요금이 인상되면 그동안은 이제 산학금이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고생하시는 택시 기사분들에게 그 요금 인상 효과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인상되면 그 수익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이제 승객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어떤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제 그 산학금이 요금이 인상됐다고 그래서 산학금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이번에는 만약에 인상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막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학금이 요금 인상되더라도 산학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고
그 부분이 고스란히 그 운수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 산악금을 올리는다든지 그러면 강력한 행정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산악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은 택시 기본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재 택시 기사 한 분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암 기사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영업 중이십니까? 예, 영업 중입니다.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택시 기사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쯤 되셨습니까? 네, 정확하게 하자면은 18년 6개월 됐습니다. 18년 6개월. 네. 이제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 택시입니까? 네, 법인입니다. 법인 택시로. 예. 지금 기본 요금이 2013년 10월에 한 번 오르고서 4년째 동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행요금이, 기본 요금은 3,000원이고, 주행요금은 뭐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예, 142m당 100원이 올라가고, 또 이제 시간병사인데 돼 있어서, 정체돼 있어서 차가 서 있을 때는, 35초당 100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5초당 100원. 예. 이게 2013년 당시에 기본 요금 오르면서 주행 요금도 함께 오르고, 그게 지금 계속 동결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2013년 당시에 택시 요금이 2,400원에서 600원 올라서 현재 3,000원으로 올랐을 때하고,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하고, 그 손님 수를 비교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손님 수를 비교한다면은 미미하지만, 손님 수는 좀 감소된 게 사실이고요. 이게 체감하실 정도로, 손님 참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입적인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 손님 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뭐 줄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요. 예, 수입적인 면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택시 요금이 인상된 이후 수입은 사실은 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반면에 우리의 수입이 미미하게 늘은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상회됐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수입은 마이너스가 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가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노동의 강도는 더 강해졌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강해졌다고 보세요? 일단은 수입을 올려야 되고 승객이 조금은 감소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올려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늘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시간에, 하루에 얼마 정도 일을 하십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시간 미만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11시에서 저희가 2교대인데 12시간 2교대인데 거의 뭐 11시간 30분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일반적인 육체노동, 이것도 육체노동이지만 육체노동보다는 훨씬 강도가 센 거죠. 어떻습니까?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18년 동안 이제 이 일을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점점 갈수록 더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18년 전과 지금과 제가 비교를 하면 저는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매일부터 매달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이건 이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수입은 거의 뭐 오르지 않는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동료 기사분들은 뭐 어떤 말씀 좀 하세요? 다들 뭐 비슷한 말씀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이게 택시에 수입이 처지다 보니까 지금은 회사 측에서도 기사 수급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 서울시에서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차량의 운유율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운유율은
솔직히 예전보다 한 30% 이상은 운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 면에서나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 점점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기본 요금 인상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좀 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 요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택시 대중교통법제화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그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재추진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기본 요금이 왜 올라야 되냐면은 지금 3,000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왜 기본 요금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택시는 한 사람이 타나 네 사람이 타나 똑같은 지금 현재 3,000원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급교통수단으로 돼 있다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택시를 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저희 현장에 아침에 나가보면은 중고등학생도 4명이 모여서 택시를 탑니다. 기본 요금 갔을 때 버스비보다 오히려 싸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타요. 그렇죠. 자기들이 택시비 낼 거 걷어서 내면은 버스비보다 싸다는 거죠. 기본 택시 요금 인상은 기본 요금에만 두는 게 아니라 기본 요금도 올리면 좋지만 대신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금 자체가. 요금 체계도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 변화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 탔을 때와 네 사람 탔을 때 인원 할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시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요금 체계는 뭐 사람에 따라서 혹은 뭐 청소년, 성인에 따라서 또 나중에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만약에 기본 요금부터 올린다고 치면은 얼마 정도 오르는 게 적당하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 택시요금 기본 요금은 4,000원 정도까지는 최소 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들은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또 택시 운행하면서 힘들다고 느끼셨던 점이나 지금 정부나 뭐 서울시 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택시 운행하면서 힘든 건 물론 이제 피로도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피로도가 가중되면 안전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운전은 이 집중력인데 장시간 운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말 시간 같은 게 택시도 일반 노동자처럼 주 40시간이 우리나라 대세인데요. 일반 기업들에 그 정도 시간은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택시는 이 고속교통이 아닌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타는 게 택시거든요. 교통수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중교통을 다시 한번 정부에서도 추진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뭐 없지만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직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지암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니나 템퍼 앤 에이프릴 스티븐스의 딥퍼플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과 관련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8265 끝자리 쓰시는 분이 택시 타려면 콜택시로 요청하지 않으면 타기 힘들고요. 택시 승강장도 많이 부족합니다. 택시 서비스 신뢰가 별로 가지 않습니다. 요금 인상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8272번님, 산업금을 인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업체 측이 로비에
업체 측의 로비에 서울시 정책자들이 넘어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4874번님, 2013년도에 600원이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랐을 때 산납금은 3, 4만 원 올랐습니다. 지금 산납금이 14만 원인데 하루에 250km 달려야 산납금 맞춥니다. 택시 요금 오르면 기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기사님들 의견도 있고요. 청취자분, 일반 시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인천시와 수도권 안전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호 방송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도 이어서 교통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인천시가 인천교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사전에 경감해주는 제도, 주정차 단속시간 통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네, 이번 인천교통관리 종합계획의 중점 내용은 시내 주차정책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2016년 자동차 등록세수 증가율을 보면 인천이 7.9%로 전국 평균 자동차 증가율인 3.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량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반면에 도로 확장 속도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어려운 교통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3개 분야의 2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시스템을 장비하고 시민 중심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구마다 단속 시간이 달랐나 보죠?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 유예 시간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 유예 시간이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달라서 시민들에게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즉 본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유예 시간이고요. 중구, 연수구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서구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천시 전체 구청이 단속 유예 시간을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일원화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각 구마다 적용 시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정형 CCTV 단속은 불법 주차한 지 10분 후에, 그 다음에 차량 탑재형 CCTV는 5분 후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통일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에 휠체어를 타고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등산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천대공원에서 조성한 무장애 나눔길 사업인데요. 사실 보행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임신한 분, 노령자분들께서는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등산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인천시는 지난 9월에 인천대공원 안에 있는 관모산을 휠체어를 사용하여 등산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인천대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인데요. 인천대공원에 잘 조성된 편백나무 숲과 산림욕장, 개울숲 등을 한 코스로 묶어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를 이용하면 일반인과 똑같이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예, 휠체어를 타고 단풍을 볼 수 있는 등산길, 인상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호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인데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이었습니까? 대학 도서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게 14일 토요일 경기도 성의 한 대학 도서관에 멧돼지가 출몰해 사살되는 소송이 있었죠. 예. 오후 2시에 도서관 1층 로비에 나타나서 유리문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밖에서 밀어야 열리는 구조라 멧돼지가 안에 꼼짝없이 갇혔는데요. 이후 대원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출동한 엽사가 오전 10시 19분경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화장실이나 멧돼지가 출몰한 도서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예. 사람이 많은 곳에 멧돼지가 나타나면은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 언제부턴가 도심에서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통상 멧돼지는 주로 가을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을철에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을 앞두고 배를 채워놓기 위한 월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60kg 정도 이상 지방을 태워야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배를 채우려 먹이를 찾다 보면 민가, 도심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또 예전 같으면 산에 호랑이, 표범, 늑대 같은 멧돼지보다 상위 포식자가 있어서 개체수가 저절로 조절이 됐지만 이제는 그런 맹수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 또 멧돼지가 산에서 이렇게 가장 상위 포식자가 됐고 번식력도 높아져서 개체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로 멧돼지가 살아남기도 더 쉬워졌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도심에서 мет돼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만 해도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예. 예전엔 계절별로 또 편차가 있었다면 이젠 연중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멧돼지가 서울 시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을철에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지만요.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서울에서는 종로가 제일 많고요. 은평, 성북 등으로 이제 북한산 주변이 70%가량으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예, 이틀에 한 번 이상 멧돼지가 서울 시내에 나타났으니까 가을철에 집중됐으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확실히 산 주변에 있는 지역이라서 출몰 빈도가 높아 보이고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소방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동기들이랑 설악산 갔다가 하산 도중에 멧돼지를 봤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도 마침 이제 제 앞 동기들 무리 사이로 멧돼지가 가로질러서 이제 달려오는데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당시 이제 보자마자 등을 돌리고 뛰어가던 친구 한 명한테 멧돼지가 계속 돌진을 하는데 다행히 풀숲으로 들어가 위험한 상황은 모면을 했지만 이제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제 친구들처럼 당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멧돼지가 목격된 즉시 신고가 이뤄져도 포획 작업까지는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없어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신고를 해도 이제 곧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강원도 멧돼지는
여기 도심에 사는 멧돼지보다 더 덩치도 컸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바로 신고를 하더라도 대원들이 오기까지 멧돼지가 또 날뛸 수도 있잖아요. 흥분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침착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까이 마주쳤을 때는요, 소리치고 바로 주랭랑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예. 뒤돌아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서 공격할 위험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침착하게 멧돼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가까운 나무나 건물 등 은폐할 곳이 있다면 은폐물 뒤로 몸을 숨기고 멧돼지의 다음 행동을 조용히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도 멧돼지를 계속 주시하시고 등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요. 또 이때 물론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는 멀리서 멧돼지를 본 경우에는요, 멧돼지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조용히 도망치도록 하고요. 무리하게 멧돼지한테 접근하거나 멧돼지를 쫓기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의를 끌거나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똑바로 바라보고 등을 보이지 말고 이렇게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도망갈 거. 근데 멧돼지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살려고 이제 먹이 찾아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등산객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도토리가 멧돼지의 주 양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등산객들이 무심코 도토리나 나물들을 불법 채취를 하는 거죠. 예. 멧돼지가 먹어야 할 도토리들이 이제 도토리를 등산객들이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배고픈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멧돼지의 삶의 터전을 지켜줘서 이제 도심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저희가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작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겠군요. 자, 오늘은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다시 할지 3개월 동안 공론화 작업을 한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잠시 뒤 10시 정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FM 94.5MHz 혹은 예스 앱을 통해서 YTN 라디오에서 발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끝으로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